미안해요, 엄마. 그때에 대한 기억은 단편적인 몇 장면뿐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어렸을 때라 그랬던 것 같다. 그날은 햇빛이 쨍쨍한 맑은 날씨였고 엄마의 손을 잡은 내 손, 엄마의 콧노랫소리, 그리고 긴 계단. 다음 순간 공중에 붕 떠있는 엄마의 얼굴, 그리고 계단 아래 쓰러져 있는 엄마. 내가 기억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엄마는 그때 임신 중이었고 계단에 굴러 뱃속의 아기는 유산되었다. 그리고 엄마는 몇 년 동안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 엄마가 계단에서 떨어졌을 때 우연히 그 근처에서 놀던 여자아이가 있었다. 같은 동네에 사는 6살 타짱이었다. 타짱은 놀다가 우연히 엄마와 나를 보았고 내가 엄마를 밀었다고 증언했다. 그 후 나는 사람들에게 엄마를 정말 밀었니? 하는 질문을 여러 번 들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엄마와 손을 잡고 걸은 것과 공중에 떠오른 엄마의 얼굴뿐이었다. 하지만 심각한 어조로 몇 번이나 질문을 들으니 내가 엄마를 밀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의식이 없던 엄마는 3개월 정도 지나서 눈을 뜨긴 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는 등의 반응은 있었지만 여전히 말도 못하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사이코패스 같은 취급을 받게 되어 특수한 아이를 지도하는 시설에 보내졌고 엄마를 만날 수 없었다. 내가 의식이 없는 엄마에게 또 해를 가한다거나 엄마가 나를 보고 쇼크받을 것을 염려한 것 같다. 하지만 편지를 쓰는 것은 허락받았고 나는 종이에 크레용으로 엄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미안해요. 밀어서 미안해요. 나는 편지에 온통 미안하다는 말만 썼다. 그리고 3년 뒤 나를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시켜도 될지에 대해 어른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엄마가 찾아왔다. 엄마가 3년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것이다. 그토록 보고 싶던 엄마였지만 나는 엄마를 보기가 너무 무서웠다. 엄마는 나를 보더니 휠체어에 탄 채로 굳어있는 내게 천천히 다가왔다. 다행이야.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엄마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몇 번이나 중얼거렸다. 나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던 엄마가 내 귀에 속삭였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넌 엄마를 밀지 않았어. 내가 엄마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건 내가 많이 자란 후였다. 아마 어린 내가 너무 충격받을까봐 엄마는 한동안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엄마는 누군가 미는 것을 느끼고 얼핏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손을 앞으로 뻗은 타짱을 봤다고 했다. 엄마는 순간적 판단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내 손을 뿌리치고 아래로 추락했다.
엄마가 손을 놓지 않았다면 나까지 같이 떨어졌을지도 모르겠다. 엄마는 의식을 되찾게 된 후 타짱과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다고 했다. 그때 아줌마 왜 밀었던 거니? 계단에서 떨어지면 아줌마 배에서 뭐가 나오나 보려고요. 알고 보니 타짱은 햄스터 같은 작은 동물을 죽이는 문제 행동들을 반복해왔던 아이였다. 타짱의 지심이 밝혀진 뒤 나는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타짱은 특수병원에서 치료받게 되었다. 타짱의 부모는 타짱의 병원 치료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오히려 우리 가족을 원망했다. 타짱의 부모 역시 타짱과 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았다. 그것이 엄마와 내가 기억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고 나서도 타짱을 원망하진 않았다. 그 정도로 내가 겪은 일은 나에겐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었다. 어른이 되고 나서 느낀 타짱에 대한 감정은 원망이나 미움, 복수, 이런 것들이 아니다. 절대 떠올리기 싫은,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다. 단지 내가 엄마를 밀지 않았다는 사실, 그로 인해 나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내가 엄마를 다치게 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위안이다.